오늘은 많은 기업가 사업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브랜딩을 하면 정말 매출이 오르나요? 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실무에서 기업의 대표님들과 미팅을 하면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명확한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브랜딩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브랜딩은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가격 책정, 마케팅 전략,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 즉 다른 도구들이 함께 작용해야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죠. 여기서 브랜딩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대표님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와 차별화하고 고객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매출 증가보다는 장기적인 고객 관계와 신뢰 구축에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경력을 통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꾸준하고 일관된 브랜딩 전략을 펼치는 기업일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장기적과 안정적이에요. 브랜딩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매출 증가를 가져오는 전략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신뢰할 만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쌓는 데 성공하면 다른 조건이 비슷할 때 고객이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브랜딩이 매출에 기여하는 핵심 방식이에요. 여기서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샤워기를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장에서 대부분의 제품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서비스도 상향 평준화되어져 있어요. 샤워기의 기술력도 특허 기술이나 오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능들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성능 면에서 사실상 고객이 느끼기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객은 자신의 기억 속에 각인된 제품을 선택하게 되죠. 기존에 알고 있던 브랜드이거나 지인이 추천한 제품이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본 사용 후기 또는 어딘가에서 접한 광고 속 제품을 고르게 되는 거죠. 특히 그 기억 속에 이 제품이 참 믿을만 하다라는 좋은 인식이 있다면 바로 그 제품을 고민 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모두 좋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고객의 가치를 실제로 느끼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진짜 판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브랜딩이 매출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브랜딩은 프리미엄 가격 책정을 가능하게 해요. 애플이나 테슬라, 스타벅스와 같은 브랜드들은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서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고객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가 주는 경험과 가치에 기꺼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브랜딩의 힘이에요. 고객이 그 가치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요. 두 번째로 잘 구축된 브랜드는 고객 충성도를 높입니다. 충성 고객은 반복 구매를 하고 주변인에게 추천까지 해주는 브랜드 홍보 대사가 돼요. 이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만들어주죠. 고객 충성도가 높다는 거는 고객이 내 브랜드의 팬이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내가 써봤는데 여기 거 진짜 좋더라. 여기에서 이런 행사 하던데 너도 같이 한번 가보자. 나 이거 쓰는데 너무 괜찮지 않아? 처럼 자발적으로 홍보해주는 비밀의 영업천사를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강력한 브랜드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시에 진입장 벽을 낮춥니다. 이미 신뢰를 쌓은 브랜드라면 새로운 시도에 고객들이 더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죠.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에서는 이것을 가치 사다리라고도 하는데요. 스토리와 후킹으로 한번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인식을 주면 그 다음에는 더 비싸고 큰 것을 제공할 때 고객이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 브랜드라는 생명체랑 고객은 친해진 후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디블러의 경우를 한번 보면 저희는 브랜드 전략 기획과 언어 및 시각 디자인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어요. 고객이 이 핵심 서비스를 통해서 브랜드를 키워나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니즈가 생겨요. 브랜드 정체성이 확립된 후에는 웹페이지 제작이라던가 패키지 디자인이라던가 마케팅 컨텐츠 제작 등 지속적인 디자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고객은 어디를 찾을까요? 당연히 브랜드의 핵심을 만들어줬었던 저희에게 다시 와서 추가 작업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저희는 고객에게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일관된 브랜드 경험은 고객의 구매 결정을 단순화해요. 선택의 피로감이 가득한 시대죠. 고객들은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굉장히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섬유유연제를 살 때 신제품이 나오거나 다른 제품이 할인을 하더라도 그냥 고민 없이 다운이를 사요. 원래 쓰던 것, 믿고 쓸 수 있는 것, 새로운 시도로 인한 실패 위험이 없는 것을 고민 없이 고르고 싶은 거죠. 선택지가 많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익숙하고 안전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대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된 브랜드는 어떤 노력을 해도 피하게 되겠죠. 브랜드가 주는 감정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면 자연스럽게 고객의 선택을 받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모나 산업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브랜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접근 방식과 투자 규모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조정돼야겠죠.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처음부터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가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예산이 없더라도 일관된 시각적 요소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만의 어떤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데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어서 어떤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인지 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구축된 브랜드를 강화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는 브랜드가 실제 비즈니스 성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대중적으로 친근한 브랜드인지, 고급화되어져 있는지, 어떤 고객들이 선호하는지 등의 측정 가능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관리와 글로벌 일관성 유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 같은 가치를 브랜드에 통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의 몸집이 크다 보니 이미 특정 이미지로 많은 고객들에게 인식되어 있을 거고, 그 인식되는 가치를 얼마나 더 견고히 하고 통합하면서 범위를 넓혀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결론적으로 브랜딩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입니다. 다만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전략을 수립해야 효과적이죠. 몇 가지 실용적인 제안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명확한 브랜드 목적과 가치를 정의해보세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브랜딩 활동의 기초가 돼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전략을 짤 때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비누를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비누 브랜드 1은 비누 공방을 차려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확행을 나누는 게 목표예요. 비누 브랜드 2는 비누로 문제성 피부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고 싶어요. 비누 브랜드 3은 비누를 이용한 아트웍으로 가장 프리미엄한 비누 선물을 만들고 싶어요. 1, 2, 3의 고객은 취미를 가지고 싶은 고객, 피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고객, 선물이 필요한 고객으로 나뉠 거예요. 브랜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그에 맞는 고객에게 그에 맞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치를 원하는 진짜 고객이 따라오면서 비로소 브랜드만의 인식이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해요. 로고에 대한 컬러, 폰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톤이라거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일까지 모든 접점에서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줏대가 없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나요? 한결같이 일관된 사람, 명확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게 되죠.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드가 설정한 스토리텔링이나 디자인을 통해서 그 브랜드가 한결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그 이야기에 진짜로 공감하는 고객들이 나도 함께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팬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브랜딩은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고객과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고객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브랜드 발전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고객도 좋아한다고 착각하면 정말 큰일이에요. 나는 분홍색을 좋아해서 내 브랜드의 컬러를 꽃분홍으로 만들었는데 고객은 아름다움보다는 전문성을 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번째로 브랜딩과 비즈니스 목표를 연결해주세요. 브랜딩 활동이 실제 비즈니스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멋지게 브랜딩을 해놓고 짜잔 하면 고객은 당연히 관심이 없겠죠. 우리가 구축한 이미지가 잠재 고객에게 정말 그렇게 와 닿는지, 우리가 디자인한 웹페이지에서 고객이 이탈 없이 선택까지 연결이 되는지, 전략을 짜고 디자인하고 액션한 것들이 의도에 맞게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블로그나 웹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모두 통계 자료와 인사이트가 참 잘 나와 있잖아요. 성과 측정 플랫폼이나 구글 애널리틱스를
비즈니스를 활용해서 현재 집중해야 할 브랜드 영역과 매체, 콘텐츠를 설정하고 집중 공략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내심을 가지세요. 브랜딩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 가치 구축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저는 10년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블로그에서 전하는 이야기는 한결같죠. 브랜드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10년째 매주 블로그에 브랜딩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디블러로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90%의 대표님들이 블로그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요. 매일 그냥 하는 거 너무 뻔한 이야기이지만 브랜딩과 매출을 연결시키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해볼게요. 브랜딩은 직접적인 매출 증가의 마법 공식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비즈니스 성장과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딩은 단순한 로고나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접근법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브랜딩을 통해 구축한 신뢰와 인지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되니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브랜딩과 매출의 관계는 직선이 아닌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는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이는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확보된 자원이 다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꿈꾸신다면 브랜딩을 단기적 비용이 아닌 장기적 투자로 보시길 권합니다.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브랜드 구축은 결국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차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